이번에 이제 중력 단원이죠. 제 13장이에요. 13장의 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조건을 한번 볼까요? 그림 13-1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거는 얼마냐면 2.5m짜리래요. 그리고 질량이 4kg인 균일한 막대 끝에서 여기서 지금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D만큼 떨어져 있어. 23c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더라. 막대가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게 이제 점질량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소 질량이 요 M1 요 점질량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DF라고 놔볼게. 그죠? 그때 거리를 R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 DF를 뭐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한번 구해보면 될 거예요. 조건을 한번 보면 그림을 보이고 조건은 로우를 볼게요. 이게 이제 균일한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총 질량을 길이 L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4kg을 2.5m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1.6km/m. 그러니까 미터당 얘는 한 1.6kg의 어떤 밀도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얘는 중력상수입니다. 중력상수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렇다면 DF, 요 미소 질량이 R만큼 떨어져 있는 미소 질량이 요 점질량 M1에 작용하는 미소 크기는 얼마입니까? 중력은 R제곱분의 GM1의 D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제곱분의 M1은 요 DM이 또 중요한데요. 요 DM은 뭡니까? 그렇죠. 요 DR, 요 미소 뭐죠? 길이겠죠. DR 곱하기 로우예죠. 로우 DR이 되니까 얘를 요 상수를 앞으로 빼면 GM1 로우 곱하기 R 제곱분의 DR이에요. 이제 얘를 뭐 해주면 돼? 얘를 뭐 해주면 됩니까? 이거 좀 이렇게 바꿀까요?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분해 주면 돼요. 일단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D부터 L 플러스 D까지겠죠. D부터 L 플러스 D까지 DF를 적분해주면 되니까 이거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앞에 상수 빼고요. 뒤 R제곱분의 1을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하고 적분 구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게 중력상수 0.67, 1.6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이 중력 F는 뭐가 나오냐면 28.47 곱하기 10m-11제곱이 나오고, 이를 이제 답안에는 2.8이거든요. 얘는 앞 계산해주면 2.847 곱하기 10m- 뭡니까? 10제곱. 요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상. 이번에는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두 중성자변이 이렇게 요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꿀게요. 10의 30제곱이고 반지름이 요만큼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는 0이었다가 인력에 의해서 서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게 되면은 결국엔 가속을 받겠죠. 가속이 되다가 서로 가까워지다가 그 이제 위치가 초기의 반이죠. 얘의 반만큼 줄어들었을 때 각각의 속력은 얼마인지, 그리고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붙는 그 시점인 거죠. 그때의 속력은 얼마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이게 이제 행성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초기 위치가 되겠죠. 초기 위치. 그리고 반지름이 되고 중력상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얘를 상대 속도로 푼 건데, 상대 속도로 풀면은 이렇게 되죠. 원래는 뭐 이렇게 물체가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m이고요. 여기도 뭐 m 이런 물체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상대 속도로 푼 거기 때문에 요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을 바라보는 거를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은 똑같은 힘의 크기는 똑같이 작용을 해요. 여기서 보면 힘의 크기 F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얘는 환산 질량 뮤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선생님 앞에 설명했을 거야. 그래서 환산 질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두 질량을 더하고 두 질량의 곱이니까 똑같은 m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m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위치 행성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이 행성의 움직임은 뮤라는 뮤라는 질량을 가진 애가 중심력, 여기서 이제 중력이 되겠죠. R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 되는 거야. 그리고 R 헤타라는 거는 여기 상대 위치의 뭐죠? 상대 위치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분의 GM의 제곱이 되겠죠. 크기는 이렇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봅시다. 초기 역학 에너지는 우리가 변함이 없잖아. 초기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예요.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초기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학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알겠지만 여기서 역학 에너지를 구해보면 역학 에너지가 아니라 UR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R분의 GM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D만큼 떨어진 것의 역학 에너지, 초기 역학 에너지는 이만큼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앞에서도 공부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총 역학 에너지는 여기서는 잠깐 언급하고 갑시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M이랑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M1, M2의 물체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M1이 충분히 M2보다 작다면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까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M2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거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할 때 M1에 대한 운동 에너지만 변화하거든요. 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M1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M1의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질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면 얘랑 둘 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중력은. 따라서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하나의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 주면 안 돼요. 그때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M1에 대한 운동 에너지랑 M2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얘도 일을 하고 얘도 둘 다 일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상대 속도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한 것 중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해보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분의 M1 V1의 제곱 2분의 M2 V2의 제곱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 요거 계산해주면 상대 속도 2분의 뮤의 제곱 더하기 2분의 총질량인 거죠. 총질량의 상대 속도 VCOM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뭐로 풀었냐면 요 아래 거로 푸는 거예요. 위에 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 것도 풀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의 질량 중심은 변함이 없거든. 질량 중심 속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것만 운동 에너지가 얘는 항상 0이니까. 아니면 요걸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 일로 가게 되면 초기 역학 에너지는 구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A는 두 별이 반으로 줄었을 때 역학 에너지를 파이널을 이렇게 놓자고. 그럼 초기 역학 에너지는 요거고 나중 역학 에너지는 일단은 뭡니까? 환산 질량 요것에 대한 요 운동 에너지 빼기 반으로 줄었을 때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 계산 요거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속도잖아. V의 제곱. 상대 속도예요. 여기서는 V는 상대 속도의 제곱은 얘가 돼서 결국에는 V의 제곱은 D분의 4GM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요만큼 나와. 결국에 V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5.17 곱하기 10의 4제곱인데 얘는 초당 51.7km/h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구해줘요. 상대 속도는 우리가 선생님이 V1, 두 개의 속도는 같잖아. V1. 그죠? 하나의 속도는 V1이고 하나의 속도는 마이너스 V1이니까 그것의 차이가 V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V1 V1의 크기는 속력은 2분의 V니까 따라서 25.8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상대 속도로 안 풀 거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보라색으로 쓸까요? 얘를 이러고 쓰지 말고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써도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돼. 2분의 여기서 m이었죠. m v1이라고 넣을까요? 아니, v의 제곱 이렇게 나와도 되겠다. 플러스 2분의 mv의 제곱으로 넣으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mv의 제곱 이렇게 풀어서 v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도 똑같이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서 25.8km/s가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충돌 직전이에요. 충돌 직전은 어떻게 됐어? 그림을 그려보면 뭐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니까 질량 중심 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름이 되겠죠. 즉 ER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초기 역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뮤v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역학 에너지는 ER이겠죠. 그 위치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이거 V의 제곱 풀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V 값이 즉 상대 속도가 얘가 나오거든. 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각각, 이것은 상대 속도를 구한 거고, 그 물체의 운동을 계산해 보면 얘의 반이 되겠죠. 얘의 반을 구해 보면은 1. 잘못했다. 얘는 루트의 반이니까 이렇게 돼요. 1.29 나오거든요. 얘는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요. 1.29 곱하기 10에 맞네요. 선생님 잘못했네. 맞아. 내가 뭐 잘못했어. 답은 맞네요. 이 답을 뒤로 돌릴게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1.29 곱하기 10의 4제곱 km/s. 그러니까 초당 요만큼,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네,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